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레이더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 바로 페어밸류 갭, 줄여서 FVG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FVG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고급 활용법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냥 FVG 말고요, 일반 FVG와 인버스 FVG라는 고급 개념까지 확실히 익혀서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강력한 무기를 더하고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최적의 진입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인버스 FVG를 활용한 강력한 트레이딩 전략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고 FVG를 완전히 익혀서 여러분의 트레이딩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FVG가 시장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트레이딩 전략과 진입점을 개발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VG는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수 개념이죠. 제가 예전에도 FVG 관련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오늘 영상은 전에 다루지 않았거나 여러분이 쉽게 간과했을 수도 있는 FVG의 고급 개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FVG 형태와 유형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왜 가격이 FVG 영역에서 반응하고 반전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심리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버스 FVG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기본적인 FVG 모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FVG는 가격 움직임이 비효율적일 때 차트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한 방향으로 너무 급하게 쏠릴 때 생기는 거죠.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차트에 빈틈을 남기는데 이게 바로 유동성 공백이고 불균형한 가격 움직임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알고리즘들은 이 빈틈을 메우고 균형을 맞추려고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FVG는 보통 연속된 3개의 캔들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차트에서 보면 유난히 큰 캔들로 눈에 띄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특징은 가운데 캔들을 기준으로 양옆 캔들의 꼬리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캔들 꼬리 끝과 세 번째 캔들 꼬리 끝 사이의 공간, 즉 가운데 캔들의 몸통 부분을 통과하는 이 빈 공간이 바로 우리가 찾는 페어밸류 갭 영역입니다. 시장이 특정 가격대로 빠르게 움직이려 하는 바로 이때 스마트머니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주문을 쏟아내면서 매수와 매도 주문 사이에 불균형을 확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FVG 형태로 나타나는 가격 움직임의 변이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형 FVG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그걸 받아줄 매도 물량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 주문은 넘쳐나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미처 체결되지 못한 매수 주문들이 그 FVG 영역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형 FVG가 생겼다면 그땐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그걸 사려는 매수 주문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체결되지 못한 매도 주문들이 FVG 영역에 쌓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FVG 안에 쌓여있는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 때문에 가격이 나중에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응하고 종종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 가격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럼 FVG 뒤에 숨겨진 심리와 가격이 FVG를 존중하는 이유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캔들 시퀀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승 캔들들이 시장에 상당한 불균형을 만들었고 이게 예를 들어 1시간봉 같은 높은 프레임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이 움직임을 시장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5분봉 같은 더 낮은 시간 프레임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니 가격이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구조를 만들면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말했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내부에 생긴 갭을 메우고 가격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는 걸 보고 아, 저기서 샀어야 했는데 하고 놓친 트레이더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트레이더들은 종종 FVG 영역이나 그 근처에 오더블럭과 같은 주요 지지 구간 아래에서 매수 지정가 주문을 걸어둡니다. 가격이 좀 내려와서 내 주문을 체결시키고 다시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FVG 영역 안에 수많은 대기 중인 매수 주문들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시장이 나중에 청산해야 할 거대한 유동성 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FVG는 엄청난 양의 매수 또는 매도 대기 주문으로 가득 찬 강력한 유동성 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갭을 메우기 위해 되돌아왔다가 그 힘을 이용해서 원래 추세 방향으로 훨씬 더 강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주된 이유입니다. FVG 안에 쌓인 이 주문들이 가격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고 추세를 이어가기 전에 갭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시장의 알고리즘 관점에서 FVG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ICT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BC입니다. BC는 매수축 불균형, 매도축 비효율성이 있는 시장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가격이 한쪽으로만 쭉 올라간 겁니다. 알고리즘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격 흐름을 만들기 위해 나중에 매도 물량을 공급해서 이 갭을 메우려고 합니다. 이게 BC 형태의 FVG입니다. 주로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나거나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죠. 다음 유형은 CB라고 불리는 하락형 FVG입니다. 매도축 불균형, 매수축 비효율성을 나타내죠. 이건 BC와 반대 상황이에요.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충분한 매수세 없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역시나 알고리즘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나중에 매수세를 공급해서 갭을 메우려고 합니다. CB는 주로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나거나 하락 반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VG 내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가격 레벨이 있습니다. FVG의 가장 윗부분, 가장 아랫부분, 그리고 딱 중간 지점인 50% 레벨. 이걸 결과적 침해, 줄여서 CE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레벨들이 더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레벨은 바로 FVG의 50% 지점 CE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FVG로 돌아왔을 때 이 CE 레벨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깨트리는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형 FVG 안으로 들어왔는데 CE 레벨을 존중하고 거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가격은 다시 원래 방향인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가격이 CE 레벨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그땐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처럼요. FVG 중간점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마감하니까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죠. CE는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 역 FV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 FVG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예요. FVG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시당했을 때, 즉 가격이 FVG에서 예상대로 반응하는 대신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렸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FVG가 돌파되면 그 FVG는 성격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려요. 원래 저항 역할을 해야 할 하락형 FVG가 있었는데 가격이 이걸 위로 확 뚫어버렸다면 이 FVG는 이제 역 FVG가 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역 FVG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원래 지지 역할을 해야 할 상승형 FVG를 가격이 아래로 확 깨버렸다면 이 FVG는 역 FVG가 되어 이제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변합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역 FVG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마치 수요 공급 영역이 깨지면 역할이 바뀌는 것처럼 FVG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락형 FVG가 있었는데 가격이 이 두 개의 강력한 상승 캔들로 확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FVG는 이제 역 FVG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다시 이 역 FVG 영역으로 내려와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차트를 재생해 보면 가격이 정확히 역 FVG 영역까지 되돌아와서 중간값인 C 레벨을 딱 존중하고 지지를 받은 다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시를 통해 FVG가 어떻게 역할을 바꿔서 강력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이 역 FVG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약세로 보입니다. 가격이 이전 고점 위에 매수축 유동성을 흡수하고 갭을 채운 다음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5분 차트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진 상승형 FVG, 즉 역 FVG가 된 곳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매수축 유동성을 제거한 후에 가격이 이 상승형 FVG를 아래로 깨버리고 그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 갭은 이제 원래의 지지 역할 대신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가격이 아래쪽 매도 측 유동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먼저 이 역 FVG 저항 영역까지 한번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입 전략을 세워야겠죠.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역 FVG의 가장 낮은 지점에 매도 지정가 주문을 거는 겁니다. 또는 역 FVG의 50% 중간선, 즉 C 레벨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익 실현 목표는 어디로 잡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5분 차트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저점 아래 유동성을 목표로 하거나 더 큰 수익을 노린다면 상위 시간 프레임의 주요 유동성 영역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FVG, 그리고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역 FVG는 여러분의 트레이딩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차트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트레이딩 여정을 코인사이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사이트였습니다.